여러분, 거실 창가나 베란다, 그리고 방에도 혹 베란다가 있다면 절대 그곳에 이것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번영의 기운을 막는 것으로, 이것이 그곳에 있으면 그 가정은 항상 뭘 해도 막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베란다는 집안으로 유일하게 양기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물론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것은 현관과 베란다이죠. 하지만 현대 생활은 거의가 아파트 생활이 많고 또 밀폐형 주택 구조가 많아서 햇살이 현관으로 비치고 또 현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풍수라는 학문은 이 햇살이 그 집으로 얼마나 잘 비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명당과 흉당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햇살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어느 집이든 사실 이 베란다가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래는 베란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절대 이곳을 막으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부가 찾아오는 집들에는 베란다에 반드시 이것들이 있으며 또 이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들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베란다에는 항상 여유로움을 두십시오. 여러분, 창가에 서서 밖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은 절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하여 조금 여유로운 가정들에서는 창가에 티테이블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창가가 깨끗해야 합니다.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곳에 어수선함과 혼란스러움을 두지 마십시오. 언제이든 편안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네, 그것이 바로 운과 복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물은 이곳에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조금 큰 식물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베란다이고 또 창가입니다. 이것은 예전으로 치면 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식물의 기운, 즉 생기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네, 풍수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집안에 식물이 있어 가장 좋은 최적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하여 부자들은 집 가운데 중간 정원이라는 중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곳에 실내 분수나 실내 조경들을 정말 많이 해 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식물들이 이곳에 있게 되면 생기가 강해지게 되어 그 생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이 뿜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당일수록 생기가 강하다는 것, 흉당일수록 사기가 강하다는 것,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네, 이 생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막힘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활력이나 생명력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간이 휴식처입니다. 여러분,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집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창가, 즉 베란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창가이며 베란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 사람도 그러합니다. 네, 햇살을 많이 보아야 생기가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 이곳에 그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뭔가의 휴식처, 즉 간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무조건 명당이에요. 네, 생기가 약한 곳, 생기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 그들이 잘 자라거나 또 잘 생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들은 생기가 계속 강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나온 그 생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이곳에 바람의 흐름이 자유롭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창문으로는 원래 햇살도 잘 들어와야 하지만 또 외부의 바람도 잘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현대는 고층 아파트들이 많고 또 외부의 소음들이 많아서 이곳 창문이 밀폐형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자들이 산다는 고급 고층 아파트들에는 무조건 이곳에 환기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약간의 외부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늘 약간의 바람이 들어오고 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치환을 시키면 창문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항상 몇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그 집은 항상 생기가 강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의 물건은 절대 이곳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난한 집들에는 무조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집에는 창가가 혼란스럽고 또 정리가 되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베란다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소장품들 중에서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항상 베란다에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단정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가 더러우면 어느 곳이든 절대 좋은 기운이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마치 대문 앞에 쓰레기나 버려야 할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절대 베란다에는 책을 많이 두지 마세요. 네, 이 책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고 또 이곳 천간은 이 집안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집은 오히려 양기가 너무 강해지게 되어 그 기운들이 모두 불행의 기운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한두 권의 책을 두시는 것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십 권의 책들이 꽂혀져 있는 책장 같은 것들이 베란다 창가에 있게 되면 이는 그 집에 정말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곳에 너무 큰 가구나 장식장은 정말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란다나 거실창이 막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이나 좋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무엇이든 많이 두면 절대 좋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집에는 기의 굴곡이 강해지고 격해지게 되어 항상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허리 이상의 높이의 장식장이나 가구들은 가능한 베란다에 두지 마세요. 그래야 그 집에 안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가정에 흐르는 기가 평온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이곳에 인공조명으로 과한 것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 아파트들 외부에서 보면 다른 집들과 다른 인공조명들이 창가에서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베란다에 대형 큰 조명이나 특별한 색상의 조명들을 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들과 충돌이 생겨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봐도 간혹 처마에는 등을 달지만 창문에 등을 다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실내 조명과 같은 것으로 베란다 조명까지 연결이 되고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은 가능한 약간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네, 밤에 외부에서 실내가 훤히 들여다보여서 좋을 이유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하여 현대 건축에서도 베란다에는 약간의 간접 조명을 설치하지 절대 큰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 즉 베란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은 무조건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곳이 잘 되어 있는 가난한 집은 단 한 곳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